방사성 동위원소 이 치료제가 앞으로 제2의 ADC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4일 무료 특강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 아침 6시 반입니다. 일단 11월 14일에 목요일, 11월 14일 목요일에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예비 주도주 섹터, 25년 주도주 섹터가 될 후보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특강을 할 예정인데 그 밸류에이션 어렵게 생각하셔서 최대한 직관적이고 쉽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주도주 섹터 후보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14일 목요일 무료 특강에 들어갈 주도주 섹터에 대한 후보군을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 받고 있으니까 투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모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셔서 사전 신청이 잘 마감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11월 14일 목요일 무료 특강에서는 밸류에이션 특강 하면서 밸류에이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주도 섹터에 대한 가장 최신 업황 그리고 주도 섹터 후보군들 종목들에 대한 그 내용 3분기 실적이 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고 나서 시장이 엄청나게 좋을 줄 알았지만 아직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개선세가 첫날 빼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6일 오늘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아마 오늘 대선 결과 발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초박빙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른 또 주도주 섹터의 변화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현재로서는 뭐 명확하게 원래 금투세 폐지되고 나서도 사실은 2차전지가 가장 셀 줄 알았지만 2차전지보다 더 셌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목이 잠겨서 좀 양해 부탁드렸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HK이노엔, HK이노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 메가트렌드 5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데 많이들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HK이노엔 내용 꼭 좀 봐주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HK이노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8%, HK이노엔이 가장 부진한 9% 수익률인데 대웅제약 28%, 그 다음에 일각캔바이오 100%, SK바이오팜 15%, 알테오젠 316%, 알테오젠도 다시 300%가 회복이 됐죠. 유한양행도 100%대,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신약이나 ADC 이중항체 플랫폼이나 CDMO 모멘텀이 없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CDMO 쪽에 ST팜, 그리고 최근에 ABL 바이오까지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평균 내봤더니 30%가 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마이너스 종목들, 종근당도 마이너스네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제약바이오를 이끌어가는 주도주 종목군이 한 개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 SK바이오팜,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대웅제약, 최근에 녹십자가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전통 제약사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진짜 강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단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그 얼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내용이 어렵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부를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와 관련돼서 계속 추적을 하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퓨처캠이라는 회사입니다. 퓨처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렵습니다. 재밌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셨으면 좋고요. 신한증권, 교보증권, 한국IR협의회, IM증권, 대신증권 이렇게 레포 참고했고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 원천 기술로 펩타이드 제조 기술을 갖고 있고요.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지 기술이 뭔지 공부 차원에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숙제를 내드리면 열심히 딱 숙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반드시 주식 투자로 엄청 성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합성 장비 기술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펩타이드 제조, 동위원소 표지 기술, 자동 합성 장비 기술, 요 세 가지 이 방사성 의약품에 관련된 원천 기술을 국내에서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퓨처캠입니다. 당연히 국내 방사성 의약품 선도 기업이고요. 폐암 진단용 스파레프 FLT, 그 다음에 파킨슨병 진단용 PD뷰,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알자뷰. 지금 알츠하이머 시장이 연평균 제가 알기로는 7.8에서 한 12% 연평균 성장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는 이 퓨처캠이 이제 실적이 나는 거는 전립선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진단용 의약품, 그 다음에 이 알츠하이머 진단 의약품 원천 기술까지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퓨처캠의 좀 강력한 경쟁사라고 있는 게 글로벌 빅파마 중에 하나인 노바티스입니다.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네, 이게 강력한 경쟁사고, 심지어 플루빅토는 전립선암 대상으로 최초로 표적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네, 또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사성 리간드가 뭔지, 이 리간드 치료제로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리간드, 표적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로 퓨처캠의 FC705가 지금 베스트인 클래스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플루빅토보다 동등 이상 결과에서 상당히 유효성을 더 높은 유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그 이상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이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지만 유효성을 상당 부분 이 플루빅토 대비 더 나은 유효성 결과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요. 그럼 방사성 의약품이 뭐냐? 방사선을 방출물질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주사제로 인체에 투입해서 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CT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촬영할 때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사선의 방출물질 이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를 진단의 목적, 그 다음에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방사성 의약품의 핵심은 최적화된 바이오마커. 네, 제약바이오 그 내용 설명드릴 때 바이오마커 많이 말씀드렸죠. 이 방사성 의약품의 바이오마커는 바로 전구체하고 이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퓨처캠의 핵심 기술 중에 펩타이드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 전구체하고 펩타이드 디자인 기술을 퓨처캠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 표지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 합성 장비 기술. 그러니까 전구체 펩타이드, 동위원소 표지 기술,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 자동 합성 장비 기술, 요 세 가지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천 기술로 퓨처캠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바이오마커에 해당되는 게 전구체하고 펩타이드인데 요거에 대한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전구체는 방사성 의약품을 제조할 때 바이오마커로 사용되는 바로 고가의 소위 말하는 원료 물질입니다. 바로 원재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FDG 전구체, 그 다음에 FLT, 요 다양한 연구용 전구체를 퓨처캠이 제조를 하고 있고요. 약물 동력학적 구조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최적화된 펩타이드 분자 구조. 그러니까 펩타이드 분자 구조, 바이오마커로 쓰는 펩타이드 분자 구조를 최적화 퓨처캠이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 분자 구조를 최적화 설계해서 그 질환 부위 외에 타 장기 내에 섭취되지 않고 일정 시간 안에 빠른 신장 클리어런스를 보여준다. 네, 클리어런스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로 설명글을 좀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거고요. 그런 펩타이드 제조 기술을 퓨처캠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동위원소 표지 기술도 핵심으로 퓨처캠이 갖고 있는데요. 동위원소와 펩타이드를 결합시켜서 생산 수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질환 부위에 예상된 투여량이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잘 포착되도록 하는 기능을 이 동위원소 표지 기술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F-18 퓨처캠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밤감기가 110분이라서 고선량의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에너지가 낮아서 비방사능 순도도 높아 상업성을 갖춘
대표적인 PET용 방사성 핵종을 갖고 있다. 전 세계 동위원소의 약 20%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요 F-18 펩타이드가 표지 시에는 반응성이 떨어지고 부반응이 동반돼서 생산 수율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성 용매를 사용할 때 부반응이 감소하고 생산 수율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알코올성 용매를 사용할 때. 그래서 양성자성 용매를 이용해서 방사성 의약품 제조 기술을 퓨처캠이 개발을 했고요. 해외 17개국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퓨처캠의 자동합성 장비 기술. 이 자동합성 장비 기술은 당연히 방사성 피폭의 위험성 때문에 방사성이 잘 차폐되어 있는, 완전 차단되어 있는 자동합성 장비, 그러니까 합성, 정제, 제재 기술을 다 갖고 있고요. 그런 생산이 필수적이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 반감기, 아까 F-18의 반감기는 11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없어져요. 그래서 소비지 근거리에서 방사성 의약품 생산 구축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유일의 고체상 반응기 장착을 통해서 합성 정제, 제재 논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바로 그 합성, 정제, 제재, 논스톱 처리가 가능한 퓨처캠의 장비가 S큐브입니다. S큐브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F를 이용해서 진단용 의약품 전립선암 진단제, FC701은 치료제고요. FC303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진단제입니다. 그 다음에 뇌종양 진단제가 있고요. 뇌종양 진단제. 심내혈관 진단제는 FC505입니다. 다양한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제의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심내혈관 치료제, 뇌종양 진단제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 타우단 단백질을 타겟으로, 이 타우 단백질이 뭔지도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타우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제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제는 FC211입니다. FC211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7 룰을 이용한 치료용 의약품으로 PSMA 전립선암 환자 대상으로 FC705는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 중에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뇌종양 진단제, 심내혈관 진단제,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제, 그 다음에 방사성 전립선암 진단용, 그 다음에 전립선암 치료제, 5가지의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 중에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F705, 아까 말씀드린 국내 임상 2상 중간 결과를요, 유럽 학회에서 최근에 10월 달에 구두 발표했습니다. 바로 경쟁사 노바티스의 FDA 승인을 받은 플루빅토랑 비교하면 절반의 용량만 썼는데도 주요 임상지표 대부분에서 월등한 결과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퓨처캠의 FC705에 대한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중에 이 플루빅토 경쟁 약물을 포함해서 베스트 클래스 이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FC705가 바로 유럽 핵의학회 EANM24에서 초록 9월 30일 날 초록 공개한 것보다 추가 투약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PSA50, 이 PSA50이 뭐냐? 이 전립선암 수치 PSA 지표가 50% 이상 감소된 환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 수치가 더 떨어진, 개선된 환자의 지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높을수록 좋겠죠. PSA50이 65%로 경쟁 약물 대비 가장 낮은 100ml CI 용량에서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플루빅토는 2배 용량이 200ml CI에서 임상 3상 결과가 46%, 46% PSI50 결과가 4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간의 비율에서도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9.2% 대비한 2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완전 간의 비율도. 그 다음에 FC705 같은 경우는 3회 투약 CR 2명, 4회 투약 1명으로 총 3명의 완전 간해가 도달한 걸로 데이터를 증명했습니다. 네, 경쟁사의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를 포함해서 엔도사이트 요 인수 규모가 2018년에 21억 달러였고요.
일라이 릴리가 지금 포인트를 인수했을 때가 2023년 작년에 14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퓨처캠의 FC705가 이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보다 더 훨씬 높은 임상 결과 우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파이프라인의 가치로 판단이 되는 거 아니냐. 다수의 빅파마와 이미 퓨처캠의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200ml CI 투약하는 플루빅토와 릴리의 일라이 릴리가 인수한 포인트의 플루빅토의 경쟁사이기도 하죠. PNT 2002에 8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가의 대부분이 바로 방사선 동위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이 방사선 동위원소의 양을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나 일라이 릴리의 합작사 포인트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의 동위원소를 쓰는데 바로 단위가 200ml CI고요. 퓨처캠은 그거의 절반이 안 되는 100ml CI 용량을 쓰고도 훨씬 더 높은 유효성을 증명했습니다. 당연히 절반이니까 일라이 릴리의 포인트 PNT 200이나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는 8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유효성을 입증하는 퓨처캠의 FC705가 4천만 원으로 유효성을 입증했고 부작용도 더 낮다는 겁니다. 약가도 더 싸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캠도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돼서 연초부터 정확히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 알테오젠이라든지 미가캠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유한양에 비해서 전혀 사람들 관심도 없고 주목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전립선암 치료제입니다. 역시 FC705가 1회 투여량 가장 적죠. 심지어 비전이란 방사선 치료 6주간 6회를 투여해야 되고요. 스플래시 같은 건 8주간 4회입니다. 그런데 FC705 같은 경우가 가장 적은 8주간 6회 반복 투여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SA50 요 ORR 객관적 반응 지표도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질병 통제율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PSA50 같은 경우도 가장 높습니다. 지금 단회 투여할 때 50%입니다. 단회 투여 때. 요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비전하고 플래시는 다회 투여예요. 다회 투여 때 단회 투여만으로 이 비전보다 더 나은 지표를 나타냈고요. 요게 FC705가 다회 투여할 경우 65%가 넘었어. 여기 60%잖아요. 그죠? 플래시. 그 다음에 질병 통제율도 가장 높습니다. 객관적 반응률도 가장 높습니다. 유효성 데이터에서 상당히 빅파마들이 합작한 회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상 약가가 비전이 8천만 원에서 1억, 플래시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FC705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기대를 하고 있다. 전립선암 타겟의 FC705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도 타겟으로 하는 MCRPC, 바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이 MCRPC 같은 경우가 이 전립선암 말기 환자들을 치료 대상으로 하는데요. 말기암 환자 대상 완치 비율에서도 플루빅토의 2배가 넘는 특히 말기암 환자 대상에서도 완치 비율이 퓨처캠의 FC705가 20%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PSMA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 일라이 릴리의 인수사죠. 포인트의 PNT202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서 환자 비율이 60%, 플루빅토 46% 대비 우위를 나타냈는데 일라이 릴리가 인수한 포인트도 퓨처캠의 임상 이상에서 65%보다 5%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의 PSA50 데이터, 전립선암 환자가 감소된, 여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립선암 환자가 전립선암의 수치, PSA가 50% 이상 감소된 환자의 수치예요. 그래서 PSA50이에요. 50% 이상 감소된 환자의 수치가 퓨처캠이 임상 이상에서 65%로 1등입니다. 그런데 FDA 승인을 받은 플루빅토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 PSA50 감소 환자 비율이 60%에서 3상 때 46%로 20%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퓨처캠도 임상 3상에 갈 경우에는 약 2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퓨처캠은 용량을 100으로 했다는 거고요. 플루빅토는 200으로 했다는 거. 당연히 퓨처캠도 200으로 했을 때는 20%가 감소해도 플루빅토보다는 훨씬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플루빅토가 예를 들어 46% 3상에서 나왔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퓨처캠의 FC705는 50%가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분의 1 용량으로 고유효성을 입증했고요. 유효성만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부작용도 입증했습니다. 플루비토 대비 압도적인 우위성을 갖고 있다. 가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슨앤존스가 20억 달러에 인수한 암브릭스가 바로 전립선암 치료제 경쟁 약물입니다. 네, 요 암브리스의 경쟁 약물이 바로 PSMA 타겟인 ARX517입니다. ADC 제품이에요. 요새 가장 메가 트렌드인 ADC 제품인 암브릭스 전립선암 치료제 ARX517이 신규 전립선암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에서 PSA50 감소 환자 비율이 평균 61%를 나타냈는데 요새 가장 핫한 전립선암 치료제로 급부상하는 암브릭스의 ARX517 또한 퓨처캠의 PSA50 65% 유효성 대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캠의 이 PSA50 이 데이터 65%의 유효성은 글로벌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퓨처캠 자체적으로 임상 2상에서 이 정도 임상 결과 발표하는 것은 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특성상 당연히 방사능 피폭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상 2상에서 반복 투여 결과에서 안정성을 확인한 빅파마들의 파트너십이 퓨처캠하고 활발하게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동 연구 제안을 한 곳이 빅파마 한 곳이 있고 그 외에 추가로 한 곳이 더 나오면서 빅파마 총 2개 이상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일라이릴리가 바로 이 포인트 파마를 2조에 인수했습니다. 존슨앤존스가 암브릭스를 2조 4천억에 인수했습니다. 퓨처캠 FC705는 이미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포인트 파마,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의 암브릭스 인수 합병 규모 자체로 봐도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왜냐? 유효성과 부작용 측면에서 우위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처캠은 또 경쟁사라고 하는 렌티우스가 85억 달러에 미국에서 CMS 전립선암 진단제 개별급여 적용이 올 상반기인가 아마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진단제 FC303을 올해 연내에 식약처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급여 결정 수혜를 당연히 그 퓨처캠의 FC303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레켐비의 승인을 레켐비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단 시장이 개화, 이제 막 시장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전립선암 진단제 보험 급여가 올해 결정이 됐습니다. FC303은 이미 국내를 넘어서 유럽과 중국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확대로 미국은 지금 미국 전립선암 진단제 보험급여 결정이 됐고요. 보험급여 확대로 시장 진입에 글로벌 시장 진입 확장을 FC303, 퓨처캠의 FC303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사선 동위원소 짧게 줄여서 이 RLT라고 하는데요. RLT는 짧은 반감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지 생산이 필요합니다. 플루비토도 직접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국가에 퓨처캠이 최초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방사성 의약품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쇼티지입니다. 효능 입증이 빠른 성장, 그리고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비토가 퓨처캠보다 유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FDA 3상 승인을 받았다는 유일한 방사선 동위원소죠. 유일한 R1T죠. R1T라는 장점으로 출시 1년 만에 벌써 피크 판매, 최대 정점 판매를 찍었고요. 매출이 증가하면서 플루비토도 이 노바티스 주가 상승에 상당한 엄청난 견인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퓨처캠 FC705는 알부민 바인더를 통해서 체내 반감기와 종양특이적 반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 동위원소 루테슘 투입량을 현저히 낮춘 치료제입니다. 루테슘의 반감기가 약 7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에 약 10%씩 양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의 대량 생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격이 1mCI 단위당 2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ml CI를 루테슘 약물을 제조하려면 3배 이상의 루테슘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플루비토는 1회 루테슘 투여량이 200mCI이기 때문에 1회 치료할 때 600mC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도 안 되고
장거리 배송도 불가하기 때문에 아까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국가에 상당히 어디죠? 퓨처캠의 FC705가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쉽게 되는 겁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결국은 RLT 시장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생산 과정 또한 당연히 어렵습니다. 안정성 측면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현지 생산 사이트가 필요하고요. 생산 비용도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위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일라일리가 인수한 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또 강력한 경쟁자인 어디였죠? 암브릭스, 존슨앤존슨이 인수한 암브릭스의 ARX517, 그 다음 퓨처캠의 F705, 요 상위 4개 정도가 시장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방사성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1.3%,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1.3%씩 성장해서 2028년에는 방사성 의약품 시장만 95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사성 의약품은 약사법만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안전법까지 두 가지의 법률 규제를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 예상 수입 탑5,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이게 22년도 기준입니다. 22년 총 수입 50억 달러니까 지금 이게 95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치료제가 계속 연간 그 매출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쟁사죠. 렌티우스 치료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건 잘못된 것 같아요. 국내 전립선암이 아니라 글로벌 전립선암 치료제가 약 30조 규모인 것 같고요. 국내 전립선암 치료제가 약 1조 4천억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립선암 치료제가 29조 8천억 30조 규모, 그 다음에 국내 전립선암이 1조 4천억, 그러니까 글로벌이 30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기술, 펩타이드 제조,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기술, 그 다음에 자동 합성 장치.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용으로 퓨처캠은 FC705, 전립선암 치료 진단용으로 FC303 두 개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이게 비전하고 FC705 비교한 데이터고요. 투여량이 절반이죠. 그 다음에 다회 투여한 것보다도 단회 투여인데 높죠. ORR 객관적 반응률도 높죠. 질병 통제율도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퓨처캠의 메인 FC303이랑 705 기전입니다. 705 기전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그림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약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 기준으로 59배, SK바이오팜이 56배, 상당히 비싸죠. 리가캠이 76배, 한올바이오가 80배, 대웅제약, 종근당, HK이노엔 요 정도가 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내년에는 5조 매출에 대략 1조 5천억 정도 매출 사이즈가 나올 거로 보고요. 알테오젠이 25년도에 아마 1200억대 매출에 잡힌 거는 이익이 58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리가캠이 내년에는 2천억대 매출 예상합니다. 그리고 리가캠도 이익 사이즈는 한 522억을 예상을 하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한 1700억대에 200억대 사이즈 예상하고요. 대웅제약이 1조 5천억에 1600억, HK이노엔이 1조에 한 1100억. 그러니까 1000억 넘는 영업이 찍히는 제약회사가 별로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그 다음에 HK이노엔 요 정도다. 근데 상대적으로 HK이노엔 좀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어떤 모멘텀 있죠? 보톡스, 필러가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쪽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요쪽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외국인이 1조 2천억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좀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금융투자 좀 단타성이라서 투신이나 연기금은 좀 파는 쪽이라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알테오젠하고 조금 다르네요. 리가캠바이오는 외국인이 지금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 있게 못 가는 거는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고요. 투신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조금 받쳐주면서 크게 주가는 안 빠지지만 기관이 열심히 팔면서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29,000원 중반까지 찍었다가 대략 20% 정도 조정 받고 나서 역시나 외국인이나 기관 쪽 수급, 연기금, 그죠? 기타법인 이렇게 아직 엄청난 연속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관심이 없고 시가총액이 아직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한 20% 빠지니까 외국인하고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일봉인데요. 네, 요 의미 있는 가격대 지금 일단은 크게 보면 32만 원과 39만 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32만 원대 가격은 좀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크게 보면 13만 2천 원과 요 가격대 얼마죠? 12만 원 초반대, 11만 8천 원대 요 가격 박스권에 있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탄력 있게 가려면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11만 8천 원 요 가격이 새로운 지지 가격으로 바뀌었는데 10만 8천 원 만약에 이탈되면 10만 원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 퓨처캠입니다. 네, 퓨처캠 요만큼의 조정, 상당히 많이 조정, 20% 이상의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나오자마자 개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다시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퓨처캠도 이렇게 크게 거래량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거래량 줄이면서 다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나오면서 다시 좀 상승세를 보이려고 위로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RLT를 이용한 치료제, 전립선암 치료제 퓨처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듣기가 거북하셨다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퓨처캠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봤으면 좋겠고, 퓨처캠 관련된 내용 중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 고정 댓글에 개념들 설명드릴 거고요. 퓨처캠도 계속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이 치료제가 앞으로 제2의 ADC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4일 무료 특강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